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시작된 파업이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파업의 향방이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인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면, 오늘은 프랑스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청취자분들 문자 메시지를 열심히 읽다가 네. 지금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과 인사를 못하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영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오실 거니까요. 네. 내일 마저 인사를 할까요? 네. 전주현 씨한테는 제가 제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프랑스 파업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프랑스의 주요 노동단체들이 지난해 12월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일 하루 동안 80만 6천여 명이 파업에 참가해서 전국이 정말 마비가 됐어요. 대중교통도 중단이 됐고 교사, 경찰, 소방관, 병원 직원, 공항 관제사 아주 다양한 직종에서 광범위하게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업무를 거부해서 아이를 맡기지 못해서 직장 여성들이 출근을 포기한 경우도 속출을 했어요. 심지어 이제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때도 파업이 계속됐습니다. 지금 철도 노조, 파리 교통공사 노조가 이 파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달 가까이 프랑스 전역의 철도망, 또 수도권의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고속철이 50% 정도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하철, 파리 시내 지하철 노선이 지금 1개 노선이 폐쇄가 되고 나머지 15개 노선은 운행을 하고 있지만 정상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프랑스의 최대 석유 업체인 토탈 노조가 생산 중단을 고려하는 얘기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화학 노조 총파업까지 예고돼서 연료 공급에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들이 10일에 대대적인 총파업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프랑스는 한번 파업하거나 아니면 시위하거나 그러면 무섭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문 닫아버리고 없으니까요. 한 달은 기본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연금 개혁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복지제도의 핵심이 되는 게 연금제도였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제도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는데,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25년 동안 받았던 가장 높은 연봉을 기준으로 삼아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최근 6개월 수입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아서 프랑스 사람들의 연금 수령액이 퇴직 전 소득의 평균 75%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게 OECD 회원국 평균은 58%니까 15%포인트 이상 높은 셈이었는데요. 네. 연금 체계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예술가, 사기업, 교원 이렇게 직종 또 직능별로 42개로 지금 다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혁안이 도입이 되면 최고 급여가 아니라 포인트제로 수급액을 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납입한 만큼 연금을 받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분화되어 있던 연금 체계가 이제 단일한 국가 연금으로 통합이 돼서 결국 연봉, 업종에 관계없이 오래 일할수록 수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프랑스 정부가 62세부터 시작되는 수급 연령은 손대지 않았는데요. 균형 연령을 64세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4세를 기준으로 더 오래 일하면 연금을 더 받게 되고요. 짧게 일하면 연금을 줄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 물가가 오르면 함께 연금 수령액도 올랐는데 더 이상 물가에 연동시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받는 연령도 좀 더 늦춰졌고 일을 더 해야 되는 셈이 됐고요. 그리고 받는 액수도 사실은 앞으로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결국 재정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이유, 네. 결국 재정하고 연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마크롱 정부가 좀 다른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겁니까? 일단 대선 공약이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을 손보겠다 이런 네. 거였고 지금 현재 경제와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핵심 사안입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연금을 지급하는 액수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네.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프랑스 정부가 연금에 이제 지급해온 지출액이 GDP 대비 13.9%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 정부는 지금 연금 체계를 안 고치면 2025년에는 연금으로만 한 해 17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2조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안을 손대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대체율이 75% 정도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은퇴를 네. 해도 예전 소득의 75%를 받는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이 일을 하지 않고 일찍 은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크롱 정부는 우리가 연금 실질 연령을 64세로 올린다고 해도 다른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 비해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요. 네. 지금 직종별 연금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금별로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 간 이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연금을 수급 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단일한 제도로 통합해서 직업 간의 이동이 더 활발해지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남의 나라 일 같지 않아서. 아니 이건 전 세계가 다 당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뿐만 문제죠.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다 고민하고 있는 네네. 부분인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현실을 네. 마냥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프랑스 노동자들이 네.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연금을 깎는다, 줄인다 이런 차원보다는 뭔가 더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도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사실상 높아지는 거죠. 이건 뭐 수급 연령을 손대진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 받던 정도의 연금을 받으려면 사실상 은퇴를 2년간 늦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봉 임금이 너무 낮거나 이런 사람들은 불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연금액을 상정할 때. 네. 고강도 장기간 노동이 필요한 직종도 그렇고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최소 1,000유로 약 132만 원의 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게 지금 보완책을 마련해 놨고요. 네. 군인, 소방관, 경찰 같은 특수 공무원들에게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이나 실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포인트를 좀 한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럴 경우에는 포인트가 전혀 없는데 내 연금은 깎이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최장기간 파업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반발이 거센데 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부담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과 네. 특혜를 내가 다 포기하겠다. 네.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반발이 너무 거세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부터 네.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802만 원에 해당하는 특별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전이긴 하지만 연 9,624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1977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선을 못하고 그대로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나면 45세에 퇴임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기대 수명은 82세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포기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37년 동안 35억 원 이상을 그런 연금을 포기하는 셈이 되고요. 전임 대통령에게는 자동으로 헌법재판소 위원직이 부여가 돼요. 근데 이게 퇴임 대통령 특별연금보다 금액이 2배나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퇴임 후에 받을 수 있었던 우리 돈으로 월 2,543만 원, 연간 3억 500만 원 정도의 현금 수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대통령궁이 이제 설명을 내놨는데요. 네.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도 개편의 일관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겠다 하면서 자기부터 먼저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연금 제도가 좋긴 좋군요. 그렇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대통령 연금이 많나? 여기에 네. 다들 더 놀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헌법재판소 것까지 다 합치면 네,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데요. 엄청나죠. 네. 근데 그래도 네. 내가 모범을 먼저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뭐 지금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전에 연금 개혁을 시도하다가 또 실패한 전력도 있죠.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번 실패한 경험들이 좀 있기는 네. 한데요. 네. 83년에 미테랑 전 대통령이 이제 실업률이 너무 높으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년층을 한꺼번에 퇴직시켜서 빈자리를 젊은 사람들이 메우게 하면서 실업률을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연금을 많이 줘야 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계속 쌓여오다가 시라크 전 대통령이 1995년에 취임하면서 되게 첫 해에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때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노동계가 전면 파업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3주 만에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10년에 은퇴 연령 하한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는 정책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때도 국민들이 반발을 아주 크게 했는데 결국 2012년에 대선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승리한 대통령이 올랑드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정책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재임 기간에 올랑드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타격이 크니까요. 마크롱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전임 대통령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또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추진하겠다. 이거 그냥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 개혁 정책을 아주 굉장히 파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언론들이 이번에는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해도 이 연금 개혁안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앙 마르슈가 지금 의회에서 아주 넉넉한 차이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파업할 경우에 아주 강력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노조원들이 장기간 버티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안이 생각보다 너무 거센 반발이니까 프랑스 정부가 197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 개혁안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반대 여론이 조금 줄어든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과 공유 경제하고 뭐 관련이 있다면서요? 아주 독특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금 버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2~3배나 길어졌거든요. 파업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6호선은 지금 아예 운행을 멈췄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기는 한데 지금 파리에서 좀 예전보다 많이 볼 수 있는 게 전동 킥보드, 자전거, 외발 전동 휠 같은 1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업으로 대중교통이 오지 않으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출근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사람이 파업 전날에는 28,000번 정도였는데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85,000회 사용량이 이렇게 3배로 늘었을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지하철공사 뭐 이런 파리 교통공사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업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대중교통이 멈춰야 되는데 지금 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거나 이러면서 그 파업의 틈새가 막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공항에 가는 택시 합승을 전문으로 주선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조금 줄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분야 외에 유치원 교사가 파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봐주는 보모를 연결해주는 앱이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재택근무를 대체하는 회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난 거예요. 시라크 전 대통령이 추진을 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급력이 커져야 되는데 물론 크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시라크 대통령이 추진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파급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그 도심에서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어나기도 노란조끼 하고. 시위가 1년 전에 있었어요. 유류세 인상. 맞아요. 그래서 촉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또 연금 개혁 가지고 이렇게 크게 반발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사실 이걸 개혁 정책이라고 얘기를 붙여야 될지 서로 간의 시각이 좀 엇갈리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를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모양이에요. 국민들의 반발에 굉장히 부딪히는데도 그거를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임 첫 해에는 기업들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부유세를 삭감해서 그때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부자들의
대통령 아니냐. 예. 맞아요. 그리고 집권 2년 차를 맞은 2018년에는 역대 정권이 또 역시 번번이 실패했던 철도 개혁을 성공시켰는데요. 국영철도공사가 누적 부채가 500억 유로에 달했거든요. 네. 근데 근로자들이 특권적인 지위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종신 고용도 있었고 가족들을 위해서 공짜표를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복지 혜택을 많이 줄여서 노조가 반발해서 파업에 돌입했는데 이때 정말 다른 때와 다르게 무노동 무임금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냥 원리 원칙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네. 3개월을 버텨서 노조를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후에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좀 양보하는 것 같았던 지지율이 것 1년 반 만에 21%로 떨어졌거든요. 21%요? 네, 굉장히 폭락하면서 퇴진 위기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라고 이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토론을 벌이는 그런 작업을 강행했어요. 그래서 네.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청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시위대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선에서 후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정면 돌파를 했다고도 볼 수 그렇습니다. 있네요. 뭐 지금 사안마다 지금 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쭉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됐던 얘기긴 하지만 지금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네. 거고 또 안 주는 사람도 또 네.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연금 개혁의 문제랑 연결되고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동병상련을 겪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게요. 네. 지금 뭐 저출산, 기대 수명 상승 뭐 이런데 지금 금리도 낮고 이러기 네. 때문에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인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도 지금 저성장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연금 고갈 위기를 맞으니까 네.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브렉시트 외에요. 네덜란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이런 데서도 다 강도 높은 시위와 파업이 벌어진 적이 있고요. 니카라과 정부도 2018년에 지금 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혜택은 줄이는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폭력 사태까지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금 개혁안을 철회했고요.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못하는 게 연금 개혁 뭐 이런 헤드라인이 나올 정도예요. 굉장히 강력한 지지율과 철권 통치를 자랑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도 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다가 지지율이 80%대에서 3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네. 뚝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연금 수급 연령을 남자는 60세에서 65세, 여자는 55세에서 60세로 이제 늦추는 방안을 이것도 좀 후퇴해서 마련을 한 건데 러시아 국민의 기대 수명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연금을 60대 중반 정도밖에 안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남성이 66.6세인데 지금 남성이 40%가 65세까지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건 평균이니까 66.6세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노동조합들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살지도 못하는데 그럼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각국 정부가 연금 개혁에 나서는 이유는 세계 네. 경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면 세금도 좀 더 많이 그럼요. 걷어서 네. 연금분으로 좀 더 많은 걸 국민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데 네네.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경제도 안 좋고 예. 세금을 내줄 청년층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성장률과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제로 이코노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연금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줘야 될 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따라가지 못하고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노년층의 연금을 부담해줘야 할 젊은 세대하고요. 네. 어떤 갈등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네. 세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거지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폭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게 굉장히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일자리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안 받으면 계속 일을 더 해야 되니까, 되는데 노년 그만큼 세대가.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들게 되면서 네. 젊은 층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각국 정부는 노년층이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노년층을 의식해서 노년층을 위한 정책을 또 마련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자본주의 정서라든가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는 젊은 유권자들이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일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 20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